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재활기 그 5번째 시간. 에드워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는 꼭 해야 하는 것들과 하면 좋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뇌졸중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기부터 자세히 공유드릴게요. 이 주제 하나만 해도 할 말이 많아 줄인다고 줄여도 내용이 많네요. 사실 매일 조금씩 공유드릴 말을 썼다가 다시 지우길 반복했었는데요. 쓴 글을 다시 볼 때면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표현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낱말의 정의나 사전적 설명,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이미 잘 만들어 놓았고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병을 빨리 극복하려면 환자 본인의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정도 검색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 느끼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섞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못 쓰니 시각적 자료보다는 귀로 듣는 설명이 많고 다소 장황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뇌졸중이라는 병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또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차도가 있는 병입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 몸의 2% 정도만 차지하지만 사람이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나 소비합니다. 산소 공급이 5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영구적으로 죽게 되며 상처가 생기면 새살이 돋는 피부와 같은 일반적인 세포들과는 다릅니다. 각 뇌세포는 신경망을 통해 담당하는 근육세포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역할을 하고 마치 하나의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기능을 하는 뇌세포들이 있고 서로 비슷한 부위에 위치한 뇌세포들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면 손상 입은 뇌세포의 위치에 따라 상실되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하던 뇌세포가 손상되었는지와 얼마나 많은 뇌세포가 손상됐느냐에 따라 증상은 환자들마다 천차만별이라 언어 장애만 갖는 등 몸의 특정한 부분에만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손상된 부위가 넓어지면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라면 여러 영역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으며 같은 쪽 팔, 다리가 동시에 마비되는 평마비가 일반적입니다. 골반, 무릎, 발목이 다 힘이 없으며 어깨, 팔, 손은 일반적으로 더 힘이 없고 다리보다 더 늦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하지 재활을 하고 퇴원한 후에 집에서 상지를 계속해서 재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는 몸무게로 하중을 걸어 혼자서도 운동하기 좋은 반면 상지는 하중을 걸기도 어렵고 근육도 작고 움직임이 세밀해 재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도 그렇지만 상지는 특히나 재활할 때 엄청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한참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도 아주 조금씩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모자랄 겁니다. 얼굴의 경우 목에서 신경이 좌우로 교차되니 물리적으로 팔다리와 반대쪽이 마비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나 같은 쪽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부분에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거나 아주 약간의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감각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 재활이 어렵고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았을 때 초기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일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같은 일을 하듯이
특정 부분을 움직이는 데엔 부근에 위치한 여러 뇌세포들이 관여합니다. 운동 기능이 상실된 후 시간이 한 달 이상 지나면 수십 년에 걸쳐 유지해오던 근육량이 감소되며 실제로는 명령 내리는 기능이 수행되지 않겠지만 어찌어찌해 명령이 떨어져도 해당 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또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뇌졸중을 극복하려면 특정 움직임에 대한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할 충분한 근육량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움직임에 대해 명령을 내리는 기능은 담당 뇌세포가 죽으면서 사라져버리기에 주위에 남은 뇌세포들이 대신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은 뇌세포의 본 업무 외에도 추가로 업무를 떠맡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뇌세포의 부재는 근육이 생성되는 명령도 못 내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뇌세포와 근육 사이의 연결이 100% 끊겨 있으면 해당 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근육도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20%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의 움직임도 적지만 운동을 정상일 때의 몇 배를 해도 근육통을 못 느낄 정도로 운동한 티도 잘 안 나고 근육 생성도 잘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명령체계 회복과 근육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명령체계의 경우 회복이 상당 기간 걸립니다. 또 명령체계 회복 후에는 근육은 잘 크겠지만 근육 생성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뇌졸중 극복 방법은 명령체계가 회복되는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통해 필요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의 근육량을 증가시켜 물리적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근육을 키우는 운동 자체가 사실 명령체계의 복구를 가속시킬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의 운동은 아프기 전과 같이 힘을 쓰거나 하중을 주어 근육을 움직여야 하고 명령체계의 회복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동작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새로 담당자가 될 뇌세포를 꾸준히 교육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수행할 만큼 체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즉 한 단계 아래의 운동을 또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비록 제가 퇴원을 해서도 꾸준히 재활을 해야 하는 몸이지만 재활병원 생활 10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었던 건 꾸준히 체력을 키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있던 병원의 환자들을 대략적으로 분류해보면 왼쪽 뇌를 다치신 분, 즉 오른쪽 편마비인 분들이 조금 더 많으며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 말이 어눌하고 삼킴 기능도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왼쪽 편마비인 경우 말소리나 삼킴 기능은 정상이나 경직이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통계는 아니지만 오른쪽 편마비인 분들이 수적으로 많아 보였고요. 삼킴 기능이 떨어지면 물에 연화제를 타서 빨대로 조금씩 마셔야 하고 심한 경우 죽과 같은 반찬에도 연화제를 타고 물에는 2~3개의 연화제를 탑니다. 처음엔 죽을 먹다가 삼킴 기능 검사를 거쳐 진밥, 일반 밥으로 차차 바뀝니다. 아주 심할 경우 포줄을 달고 위장으로 바로 음식물을 보냅니다. 안면 마비가 있으면 초기에는 입이 크게 벌려지지 않아 빅파이 크기의 음식도 베어 먹지 못합니다. 앞으로 영상 시작 또는 마지막 부분에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곧 퇴원하시거나 이미 퇴원하신 분들도 있으므로 그때그때 느낌이나 특이한 점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퇴원하고 6주를 집에 와서 보냈는데요. 퇴원 다음 날부터 무슨 용기인지 지팡이를 짚고 혼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녔는데요.
아마 체력에 자신이 있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주째부터 지팡이를 놓기 시작했고 지금은 들고 다니기 좀 귀찮고 들고 다니면 자꾸만 지팡이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은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거의 2에서 3일에 한 번씩 외출하고 있으며 최근엔 실업급여 관련해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나 구직 관련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에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재활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비록 영상을 멋지게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내용만은 진심이니 여러분들께 꼭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